미샤로군. 저기 들어오는 건 당신네 미샤가 아니요. 미샤, 이리 오너라. 그리고 내일 아침의 금발의 아폴로를 위해 너도 한 잔 들이켜렴. 어쩌면 당신은 저런 아이한테까지 하고 베르호찌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고함을 질렀다.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이건 내 기분이니까. 쳇. 미사는 꿀꺽 잔을 들이켜고 나서 허리를 굽신하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저래 두면 오래오래 나를 기억해 주거든 하고 미자는 말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오. 여자란 무엇이냐? 지상의 여왕이요. 아,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지는군. 뾰트로 일리치, 당신은 햄릿을 기억하시오. 호레이쇼,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지는구나. 아, 가엾은 요리크, 어쩌면 난 요리크인지도 몰라. 아무렴 지금의 나는 요리크요. 해골은 좀 더 후의 일이지만. 베르호찌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미자는 잠시 말을 끊었다. 저게는 무슨 개지? 미자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눈이 까만 귀여운 강아지를 발견하고 문득 점원에게 물었다. 저건 우리 주인 마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강아지입니다. 하고 점원이 대답했다. 아까 이리로 안고 나오셨다가 그대로 잊고 가셨습니다. 곧 보내드려야겠군요. 저놈과 꼭 같이 생긴 개를 본 적이 있었지. 연대에서. 하고 미자는 꿈을 꾸는 듯이 중얼거렸다. 다만 그놈은 뒷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었지만 그런데 뾰트로 일리치 당신에게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는데 혹시 당신은 일생을 통하여 남의 것을 훔쳐본 일이 있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저 좀 물어봤을 따름이요. 남의 호주머니나 지갑의 돈을 슬쩍해 본 일이 없었느냔 말이요. 물론 공금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요. 공금이야 누구나가 다 슬쩍 하는 반국이니 아마 당신도 했겠지만 되지도 않는 소리. 나는 남의 돈을 말하는 것이요. 남의 호주머니나 지갑에서 슬쩍 훔쳐 본 일이 있소 없소. 단 한 번 바로 내가 9살 때 어머니의 돈을 20꼬베이까 훔친 일이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서 살짝 훔쳐서 손에 꼭 쥐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소?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모두 실토를 하고 돌려드렸지요. 그래, 그 다음엔 물론 배를 맞았지요. 그런데 당신도 훔쳐 본 일이 있나요? 있지요. 하고 미자는 능청스럽게 눈을 한 차례 꿈뻑이며 말했다. 뭘 훔쳤는데요? 베르호찌는 부쩍 호기심을 나타냈다. 9살 때 어머니 돈을 20꼬베이카 훔쳤지만 사흘 후에 다시 돌려들었소. 이렇게 말을 던지고 미자는 벌떡 일어섰다. 날이 이젠 떠나셔야 할 텐데요. 그때 안드레이가 상점 문 앞에서 불렀다. 다 됐나? 그럼 떠나세. 하고 미자는 갑자기 서둘러 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렉세이가 기운을 내도록 지금 곧 보드카를 한 잔 주게. 그리고 꼬냑도 한 잔. 안드레이, 이 상자 그것은 권총이 든 상자였다. 이 상자를 내 좌석 밑에다 넣어두게. 안녕히 계시오. 뾰트로 일리치. 나쁘게는 생각지 말아 주시오. 내일 아침이면 돌아올 게 아닙니까? 오고 말고요. 지금 계산을 끝내 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점원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그렇지, 계산을 해야지. 물론 하고 말고. 그는 또다시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100루블리 지폐 석 장을 뽑아서 계산대 위로 던지고는 총총 걸음으로 상점을 나섰다. 점원은 그의 뒤를 따라 나가 굽실거리며 아첨 섞인 인사말로 그를 전송했다. 안드레이는 곤약을 꿀꺽 들이켜고 나서 마부석에 뛰어 올랐다. 그러나 미자가 마차의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돌연뜻 하지도 않았던 페냐가 나타났다. 그녀는 헐레벌떡 달려와서 두 손을 모으며 그의 발 아래 몸을 내던지고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제발 우리 아씨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네, 나리님, 제가 공연히 당신에게 모든 얘기를 짓거렸나 봐요. 그리고 그 장교님도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분은 아씨가 옛날에 좋아하시던 분이에요. 이번에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와 결혼하려고 일부러 시베리아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제발 그분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아하, 그랬었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일 셈이었구나. 하고 베르호찌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 그만하면 알고도 남음이 있지. 이보시오. 정말 당신이 사람 구실을 하고 싶거든 당장 그 권총을 이리 내시오. 하고 그는 미자에게 소리쳤다. 드미트리 말이 들리지 않소. 권총을 아니 괜찮소. 도중에서 웅덩이에 내던져 버릴 테니 하고 미자는 대답했다. 페냐, 일어나거라. 제발 내 앞에서 무릎일랑 꿇지 마라. 이 미자는 남을 파멸시키는 따위 짓은 하지 않는다. 비록 미련스런 나지만 앞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봐 페냐. 마차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미자는 이렇게 내까렸다. 아까 내게 심한 짓을 했지만 용서하거라. 이 악당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렴. 그렇지만 용서해 주지 않는데도 상관없어. 이젠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자, 안드레이, 기운을 내서 전속력으로 달리세. 안드레이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 말방울이 울리기 시작했다. 잘 있으시오. 뾰트로 일리치, 내 마지막 눈물은 당신을 위해 바치겠소. 술이 취한 것도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는 것일까 하고 베르호찌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아무래도 상점 점원들이 미자를 속여 넘길 것만 같아서 나머지 식료품과 술을 마차에 이건 역시 트로이카였다. 싣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남아있을 작정이었으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침을 대뱉고는 늘 가는 요리점으로 당구를 치러 갔다. 사람은 더 없는 호인이지만 바보라서 탈이란 말이야. 그는 걸어가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루센카의 옛날 예인이라는 그 장교에 관해서는 나도 소문을 들은 일이 있지. 그건 그렇고 미자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는 쳇, 그놈이 권총이 아무래도 걱정인걸.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내가 뭐 그자의 아저씨라도 된다는 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하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런지도 몰라. 공연히 호통을 쳐보는 것뿐이지. 술이 잔뜩 취해선 싸움이나 하고
싸우고 나선 다시 화해하고 고작해야 그 정도겠지. 요컨대 그런 친구는 아무런 일도 해내지 못하는 위인이니까. 그렇지만 길을 양보하고 나 자신을 벌한다고 짓거린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런 소린 요리점에서도 취했을 때 입버릇처럼 내까리던 말이니까. 그러나 오늘은 취하지 않았거든. 하긴 정신적으로 취해 있다고 하긴 했지만. 요컨대 악한 들이란 그런 말투를 좋아하는 법이야. 도대체 내가 거의 아저씨라도 된단 말인가. 누군가와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을 거야.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으니까. 누구와 싸웠을까? 요리점에 가면 알 수 있겠지. 손수건도 온통 피투성이었었어. 제기랄, 그건 아직 우리 집 방바닥에 내던져져 있을 거야. 에이, 될 대로 되라지. 그는 몹시 기분이 상하여 요리점에 들어가자 곧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 게임은 곧 그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두 번째 게임이 끝났을 때 그는 문득 게임 상대에게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에게 또 돈이 생겼는데 그것도 3,000루블이나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그루센카와 그 돈을 흥청망청 탕진하러 지금 모크로에로 마차를 몰고 갔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그들은 웃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게임조차 중단되고 말았다. 3,000루블이라고. 도대체 그 3,000루블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기저기서 질문이 터져 나왔다. 홀라코바 부인에 관한 얘기는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혹시 자기 늙은 아버지의 돈을 훔친 건 아닐까? 3,000루블이라 아무래도 좀 수상한 걸. 그자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다녔지. 여기 있는 사람치고 못 들은 사람이 없어. 그때마다 바로 그 3,000루블이란 돈을 화제에 올렸거든. 베르호찌는 이 말을 듣자 갑자기 심으로 개져서 사람들의 질문에도 냉담한 얼굴로 대하게 되었다. 그는 요리점으로 오고 있을 때에는 모든 걸 다 얘기할 작정이었으나 미자의 얼굴과 손이 피투성이었다는 말은 끝내 한마디도 짓거리지 않았다. 이윽고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되어 미자에 대한 이야기도 시들해져 버렸다. 그러나 세 번째 게임이 끝나자 베르호찌는 더 이상 당구를 치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큐를 놓고는 예정했던 밤참도 들지 않고 그냥 요리점을 나왔다. 광장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자신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얄궂은 기분이 되어 우뚝 멈춰섰다. 그는 자기가 이 길로 표드로 바블로비치네 집으로 가서 무슨 별다른 일이나 일어나지 않았는가 알아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봐야 별일도 아닐 텐데 일부러 다른 집 사람을 깨워가지고 공연히 창피만 당하기 쉽지. 필시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빌어먹을 내게 그자의 뒤를 돌봐줄 의무라도 있단 말인가. 그는 몹시 침울한 기분으로 곧장 자기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으나 그때 문득 페냐가 머리에 떠올랐다. 제기랄, 페냐에게나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죄다 알 수 있을 테지 하고 분하다는 듯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자 페냐와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정을 알아내고 싶은 성급하고도 강렬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을 이만큼 타올랐다. 마침내 그는 도중에서 발길을 돌려 그루센카가 살고 있는 모르조바의 집으로 갔다. 그는 대문으로 다가가서 노크를 했다. 그러나 밤의 정적 속으로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는 갑자기 그의 훈훈한 마음을 냉각시켜 짜증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초조한 기분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집안 사람은 모두 잠이 들었는지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공연히 창피한 꼴이나 당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는 일종의 고통에 가까운 것을 느끼며 이렇게 생각했으나 깨끗이 단념하고서 돌아가려 하지는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밤 거리는 온통 문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된 이상 일어나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지 암 두드려야 하고 말고 한 차례 두드릴 때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화를 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먹에 더욱 힘을 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